멸공. 자, 제가 형님들에게 민주당, 즉 청나라와 명나라가 이게 감정 싸움으로 넘어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감정 싸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재명이 정청래를 찍었어요. 찍어 누르려고 했거든. 그때 정청래가 한 발 빼고 수그렸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께 뭐라 했습니까? 이 싸움은 정청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왜? 정청래는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의 약점을 쥐고 정청래는 이재명 목에 목줄을 채워서 지가 원하는 걸 이재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청래가 이길 수밖에 없다. 왜? 이재명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청래는 너무나 사태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수그릴 땐 수그릴 줄 알고 접을 땐 접을 줄 아는 게 정청래고 이재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동안 청나라와 명나라에 많은 대립관계가 있었는데 이 대립관계가 사실 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풀린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지 이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은 풀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또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WWE를 하고 있다. 서로 짜고 치고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디서 또 듣고 와서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국합 배드캅 놀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을 믿는 것도 나는 그 사람 지능이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지금 감정선을 넘었는데 WWE를 하고 있다고? 그 어디서 그런 논평을 하던가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럼 100% 누군가가 그런 나발을 불었으니까 그 나발 소리에 또 쥐새끼 떼들 같이 몰려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뭔가 대립관계를 보이면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자, 이재명에게 선거에 나오기 전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로 김부선 스캔들이었어요. 그죠? 김부선 스캔들이었어. 그 김부선 스캔들을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캔들을 터뜨리고 그 김부선을 언론 방송사 카메라 앞에 서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성을 김부선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내고 이재명이 꽁십을 즐겼다는 그 제보를 하고 김부선을 카메라 앞에 서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정청래가 민주당에 영입을 했어. 좀 됐어요. 영입한 지.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싫어하고 이재명이 만나면은 찢어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 사람을 정청래 당대표가 청나라에서 걔를 민주당에 영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김부선도 짜고 친 거야? 김부선도 짜고 친 거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은 없고 남들이 한 생각을 남들이 한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카드라 청담동 술집 같은 이야기를 믿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거를 가져와. 어디서 이상한 틀딱 유튜브 쳐보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근거도 없이 검색해봐봐. 김부선 정청래 검색하면 나오잖아 뉴스에. 걔를 정청래가 민주당에 영입했을 정도면은 이재명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이거는 대놓고 이재명한테 반기 드는 거잖아. 이재명의 치부를 건드린 사람을 드럼통에 넣지는 않고 오히려 당의 중요 요직에 갖다 앉혔다? 그 뭘 의미하겠어?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의 치부를 건드린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에서 좋은 자리를 하나씩 차고 앉을 수 있다.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지만 당은 영원하다. 형님들 같으면 어느 쪽에 붙겠어요? 이재명 밑에 붙겠습니까? 정청래 밑에 붙겠습니까? 어디에 붙어야 더 많은 기회를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김민석. 자, 오늘 드디어 뻐꾸기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김민석이 미국을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민주당의 미국 민주당의 선전선동. 자, 두 번째, 쿠팡 사태 염탐. 세 번째, 당대표. 자, 첫 번째는 제가 형님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죠. 미국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일종의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김민석이 갔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국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반 트럼프 정서를 대한민국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좀 더 폭넓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트럼프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날조 선전 선동. 자, 지금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더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린란드를
미국이 먹겠댔는데 덴마크 이겼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좌파들은.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럽연합이 똘똘 뭉쳐서 미국의 안을 반대하면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좌파들은 지금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잘 보세요, 형님들. 자,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세금의 40%를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대기업들이 한국을 다 떠나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세수 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거짓골을 모면합니다.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된다고. 즉, 돈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야. 미국이 유엔이라든지 각 단체에 속해 있는 게 60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 단체에 자기네들이 탈퇴를 해버리면은 그 모든 단체들은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미우나 고우나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고 가장 많은 협회비를 내기 때문에 미국은 필요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미국 때문에 못 살겠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항상 거기에 미국이 들어가 있냐? 바로 돈 때문이죠. 미국은 더 이상 그런 단체에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직이나 기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미국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미국이 많은 돈을 모든 회원국을 다 합쳐도 미국 하나가 내는 돈보다 적은데 60% 70%나 되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기부금이나 아니면 협회비를 지네들이 내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미 미국이 내는 돈에 맞춰서 예산이 다 짜져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빠져버렸다? 그럼 나머지 30% 40%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생각이 달라서 내 당파 싸움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유럽이 단결돼서 한 목소리를 낸다? 그게 되냐고. 많은 유럽 국가들은요 미국에게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또 어디더라? 하여튼 대표적인 나라 4-5곳이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지 나머지는 미국과 그렇게 나쁘게 지낼 생각이 없어요. 그걸 마치 대한민국 언론들이 유럽 전체가 미국을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로 기사를 써내고 해서 지금 일찍 좀 무식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저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금 트럼프가 각 시민단체, 그 다음에 사회기구, 환경단체, UN, WHO 탈퇴한다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로비한다고. 지금 백악관에 번호표 받고 줄 선다 그러잖아. 걔네들이 왜 줄 서겠어? 미국이 후원 안 해주면은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돈이 모든 기후단체나 모든 이런 기구나 협회는 돈이 있어야 돌아가요. 그래야지 지들이 도둑질도 해먹고 그 돈 가지고 나눠 쓰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환경단체가 진짜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거 봤어요? 기후단체가 진짜 기후를 위해서 일하는 거 봤어요? 저거 거기에 타이틀 올려놓고 다달이 월급 받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또 트럼프를 악마화시키는 작업을 미국 민주당이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벤슨 부통령하고는 사전에 김민석이 약속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미국 민주당 모 의원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과의 만남이 아니었고 벤슨 부통령이 스케줄에 잡힌 거는 미국 민주당 미 하원 의원의 이름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즉 김민석을 만나기 위해서 그 미팅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을 만나는 약속에 김민석이 거기에 같이 참석한 겁니다. 김민석이 사고 쳤어요. 근데 실제 이게 김민석이가 한 건지 지금 MBN 뉴스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는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로비로 해결하려는 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직접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쿠팡에 경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들이 이제는 쿠팡 악마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김민석이가 미국 가서 미국 부통령에게 야, 우리 쿠팡 용서 안 해. 한 붙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쿠팡 죽일 거야. 그러니까 미국 너가 간섭하지 마. 마치 이런 뉘앙스의 언론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 김민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실배실 웃었어요. 지가 뭘 할 줄 아는데, 지가 뭔 권한이 있는데. 그리고 김민석은 변명하기 바빴죠. 아니다, 오해다.
번역의 오해다. 이거 언론들이 진짜 이렇게 썼으면은 진짜 이걸 이렇게 몰아가면은 이거 한국 이재명하고 이씨하고 김민석을 이거 저격하는 거야, 저격. 누가 경고를 했는데? 저 그 번역의 오류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들 아니에요. 그 번역의 오해예요. 절대 미국 기업을 해롭게 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탄압하는 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벤슨 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쿠팡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CEO가 미국 기업의 CEO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다? 쿠팡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수습 안 됩니다. 김민석도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한국 언론들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예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 김민석이 미국의 동의를 얻었고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했고 쿠팡에 대한 뭔가 어마무시한 걸 할 거다.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쿠팡을 폭파시킬 것 같이 언론에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김민석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아니 법적인 문제, 그 개인정보 유출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데 이거를 왜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했냐? 이게 로비로 해결될 문제냐? 이거는 한국 국내법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다. 김민석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언론들이 이걸 이렇게 변질시켜버렸다고. 김민석이가 미국 가서 인터뷰하거나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김민석은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언론은 거기 가서 맞다이 붙고 온 것 같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김민석이 나타나자 모든 미 하원 의원들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모두 기립박수를 치면서 김민석을 맞이했고 김민석 말 한마디에 안절부절 못하고 시선을 제대로 두지 못하며 불안해하는 표정을 뭐냐 이게.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봐봐 여기 기사 내용을 보세요. 자 김민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로비로 해결하는 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원칙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김민석이는 이야기를 했어. 왜?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국의 심기도 안 건드리고, 그죠? 한국에는 나름, 그래도 꿀리진 않았다 하는 자기 자존심도 챙기고, 워딩 딱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워딩을 채택해준 사람은, 보좌관은 진짜 박수 받아야 돼요. 이게 형님들, 스탠다드야, 외교에서는. 이런 문구를 써야 돼요. 딱 여기까지야.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직접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쿠팡에 경고를 했다. 무슨 경고? 계속해서 로비를 하면은 쿠팡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그런 게 경고 아니야? 협박, 경고. 어디 경고를 했는데 경고한 걸 가져와봐. 쿠팡의 로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옐로우 카드를 꺼낸 셈인데요. 누가? 네 생각이지. 쿠팡의 임원이 다 지금 백악관 출신이라니까 전현직. 로비할 게 뭐가 있어. 내 새끼들 일하는 회사를 건드리면은 당연히 가만 안 두지. 선 넘었다고 판단해 공개 경고. 그러니까 무슨 경고? 뭐라고 경고했는데? 어디가 그 경고냐고 내 말은. 기자 새끼들이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떠는지 아세요?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 김민석이 말한 거 로비. 이 로비 너무 지나쳤다. 우리 그런 나라 아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고래. 아니 누가 봐도 변명인데? 미국 너네가 오해했어. 아니야 우리 그런 나라 아니야. 근데 미국은 다 봤잖아. 대한민국 청문회를. 아니 팔란티어 개발자 CEO까지 지금 참전했어. 이거 일 존나 커집니다. 이게 일이 왜 커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낚은 거라고. 김민석은 그걸 지금 간보러 간 거야. 쿠팡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야. 좆됐다는 거지. 김민석이 세 번째 부정선거예요. 자, 요즘 부정선거 계속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캐시파테 그리고 트럼프. 자, 이 사람들이 리트윗하는 같이 글을 올려주는 올림글 중에 한국 선관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트럼프가 그렇게 리트윗을 많이 해주는 X에 시프가 드디어 글이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형님 충격적이에요. 일단 번역합시다. 번역해야지, 그지? 자, 와, 이 심각해요. 자, 님들 잘 들으세요.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배후 세력은, 자, 나왔습니다. 전 세계 선거 부정 카르텔의 배후 세력은 한국선거관리위원회와 NEC가 설립한, 즉 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구연합 AWEB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은 수출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 부정 행위를 자금 지원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 세금으로 운영되고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AWEB은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만 도입되는 곳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핵심 업체 중 하나인 미루 시스템즈는 대규모 계약을 따내며 종종 선거 결과 조작 시위 그리고 결과 번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탄 같은 국가에서는 한국산 개표기와 서버가 폭동, 창고 폭발, 그리고 대규모 부정 의혹을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의 2018년 선거에서는 창고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재검표 후 당선자가 뒤바뀌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의 1억 6천만 달러 규모 계약은 유혈 사태와 뇌물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키르기스탄 선거에서는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부패 의혹 속에 결과가 무효화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2020년 한국 총선에서도 통계 수치 조작, 해킹 가능한 기술, 정거 조작 의혹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도미니언, 스마트매티, ESNS, 하트 인터시빅, 클래리티, 스키틀 등 여러 업체들의 시스템을 이용해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한국 선관위와 AWEB의 연관성과 외국 세력의 개입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른바 민주주의 수출업자로 둔갑한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시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팔로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는 개인이 아닌 단체로 추정이 되고, 이 단체는 형님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미국 최고의 엘리트 IT 개발자 혹은 해커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운을 띄웠고 그 부정선거 운에 대해서 시프가 파고 헤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후난에 미국 선거 투표지를 인쇄한 곳도 이 시프가 제보를 일종의 찾아낸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것도 시프가 엄청난 걸 찾아낸 거고, 한국 선관위가, 그리고 독일 서버도 운영이 됐다. 독일 IP도 찾아냈고 성남 IP 역시 이 시프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자, 트럼프가 운을 띄우고 나서 이 시프라는 단체가 갑자기 맹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2달 동안 엄청난 분석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마치 그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놨던 거를 하나씩 푸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점점 줄여나가더니 제가 형님들을 보고 이야기했죠. 1월 달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바로 전 세계 부정선거의 중심이 바로 한국의 선관위와 AWEB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걸 트럼프가 리트윗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궁금하잖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민주당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죠. 왜 한국의 선관위, 왜 한국의 AWEB이냐?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자, 형님들, AWEB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AWEB은 그때 당시 뭐 AWEB의 멤버고 뭐 김무성 이런 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다 고문이에요. 고문.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거기에서 그냥 좀 고문료 좀 받고 일하는 거. 실제는 중국이 AWEB을 같이 한국과 공동 창설하면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을 못 받을 거다. 그래서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만을 이용했고, 그리고 대만과 한국 선관위가
AWACS를 만든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국 뒤에는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관위 뒤에는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 아니 AWACS 뒤에는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 결국 대한민국 선관위와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모임인 AWACS이 전부 중국의 손아래에 있는 기관들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가 있었는데 8월달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2030 세대 쉬었음이 많다고 4050 영포티 털포티들이 일찍 형님들이 존나게 비아냥거렸어요. 이찍들 2030 이찍들 하면서 존나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현실은 뭐다? 현실은 쉬었다는 2030이나 4050이나 별 차이가 없네. 너네들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뭐 어디 뭐 삼성이나 LG 막 대기업에 막 취업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도 지금은 더 늘었겠지? 지금은 희망퇴직, 구조조정, 그 다음에 명예퇴직 다 합치면은 아마 지금은 2030보다 훨씬 더 높을걸? 이들 그동안 저거가 개백수지다. 그래 어쩐지 이 영포티 털포티들이 SNS에 질 존나 하더라.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막 욕먹고 부들부들거리면서 글 하루 종일 거기서 댓글놀이 하고 놀더라. 이유가 있었네. 이들 다 백수였어. 니들이 원하던 노동해방. 너네들은 꿈을 이루었구나. 난 아직 꿈을 못 이뤘어. 부자의 꿈. 난 지금보다 더 부자가 돼야 돼. 그 부자의 꿈을 나는 이제까지 못 이루고 있는데 너네들은 이루었구나. 노동해방. 야, 나도 빨리 롤스로이스 타야지 이놈의 부자해방이 될 건데. 나 존나 열심히 노력해야 돼. 롤스로이스 차값이 장난이 아니야. 롤스로이스를 부담 없이 탈 정도가 돼야지 난 부자라고 생각하거든. 난 그래서 우리 일찍 형님들 꿈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 이제 하고 싶은 거 해. 살자를 하든지 다 같이 가족들하고 가든지 멀리 천국으로 가족하고 가족 여행을 가든지 그 형님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해. 꿈을 이뤘잖아. 나는 더 악착같이 살아야 돼. 롤스로이스를 위해서. 아, 개웃긴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롯데칠성이 지금 정리해고 들어갔어요. 회사 폐업했다고. 폐업. 광주에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광주 공장 폐쇄했습니다. 폐쇄. 롯데칠성 애국기업 광주 공장 문 닫았어요. 이 새끼들 노동해방 축하합니다. 아, 형님들 축하해. 노동해방. 아유,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형님들 꿈을 이루네. Congratulations. 곳곳에서 꿈을 이루고 있구나. 우리 일찍 형님들. 아우, 부러워. 나는 언제 내 꿈을 이루려나? 롤스로이스. 아우, 벤츠 S클래스 후져서 못하겠어. 이제 눈이 높아져서. 아이씨, 그 벤틀리 샀어야 되는데. 아, 개웃긴다. 이 방송 끝난 줄 알고 지금 한 400분 나갔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손해보는 거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자, 그렇다면 김민석은 어떤 정보를 가져갈까? 이게 궁금하죠. 부정선거, 쿠팡, 미국 민주당하고 전화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미국을 가서. 어제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죠. 바로 차기 당대표. 그리고 부정선거 쿠팡에 대해서 가져갔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탁 잘랐거든요. 왜 이 부분을 끊었느냐? 그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배알 꼴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 살짝 솎아내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400명 정도가 나갔어요. 자, 형님들 잘 보세요. 미국 민주당이 부정선거와 쿠팡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없습니다. 정보 없습니다. 왜 정보가 없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WW 일론 머스크하고 캐시 파텔 WWE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 이야기 하다 제가 탁 잘라버렸는데 트럼프는 이미 집권 초반에 뿌락지 색출을 했습니다. 형님들 잘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온갖 루머들을 만들어내면서 집권 초기에 마치 트럼프가 잘못된 인사를 한 것처럼 엄청나게 문제를 돌풍을 일으켰어요. 곳곳에서 잡음이 나왔죠. 왜 그랬느냐? 트럼프는 1기를 마치고 나서 바이든 때 엄청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를 명백하게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제2차 시즌2에 들어와서
두 번째 집권을 할 때 자기가 사전에 조사해놨던 내용을 가지고 각각 요직에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은 모두 트럼프와 함께할 사람들이고 트럼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로 다 갖다 박은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했냐? 바로 백악관과 FBI, CIA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 기밀 사건들이 거짓말 아니고 그대로 복사되어서 미국 민주당 사무실로 제보가 들어간,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죠. 그걸 트럼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락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처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확인 사살 과정이에요. 내가 이거 하는 거 어디에도 알리지 마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갔어. 그런데 걔한테만 한 이야기.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민주당 책상에서 한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문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말 그대로 뿌락치 색출 작업을 했던 거예요. 6개월 정도 뿌락치 색출 작업을 하면서 온갖 루머들이 돌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미국 민주당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에 줄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야 되는데 뻐꾸기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뻐꾸기가 둥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민주당도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김민석이 직접 가서 이런저런 호남 향후의 사람들이나 전라도 출신의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정보도 듣고, 그런데 결국 김민석은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여기까지. 쿠팡에 대해서는 이거 예사일이 아닌데 여기까지.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정보도 확보 못하고 가고 있어요. 이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망상이에요. 이거는 형님들 도파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진짜야. 아니야, 내가 절대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하하거나 조리돌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어저께도 한 거예요. 김민석이가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보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보고를 딱 하니까 이재명이 그래? 야, 그러면은 선관위 우리가 먼저 치자. 그러면 혹시 미국이 나 봐줄 수도 있잖아. 야, 우리가 먼저 치자, 선관위. 그냥 해본 소리야. 왜냐면은 재명이 형님은 합니다잖아. 이재명은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잖아. 쥐 살기 위해서는 뭔 짓인들 못해. 나만 살려주면은 부정선거, 내가 대한민국 부정선거 전부 해결하겠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왜냐면은 이 양반이 지 살기 위해서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만 살면 된다지. 나만 살면 돼. 왜냐면은 이재명은 자기가 다급하면은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럼 트럼프는 또 그걸 이용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을 이재명이 다 조지고 있어, 지금. 중국 가서 샤오미 그 백도어라고 해놓고, 형님들 나 그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 그게 공개되는 곳이 아니야. 근데 이재명이 그 비공개되는 장소를 그 문 안쪽을 비춰가면서 시진핑하고 셀카를 찍잖아. 그것도 나는 이상하고, 백도어라고 해놓고 백도어 해결은 잘 됐냐면서 쫑구 줘놓고,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군사훈련을 하자고? 중국이 하겠냐 그걸? 미국한테 뒤지라고. 중국이 진짜 해상에서 한국하고 훈련하는 순간 중국 박살납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농민들 그동안 우파 자유 우파 우리 국무위원들, 우리 공무원들
미국 농산물 수출해야 우리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미국 농산물 살리자고 하니까 온갖 시민단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트랙터 끌고 올라오고 온갖 쇼질 하더니 그래서 우리 개방 못했잖아. 그거를 이재명은 한 방에 해버려. 일본 수산물 수입 못하게 그렇게 막더니 이재명이 후쿠시마 생선 수입하게 했어. 지구로그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재명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이상하단 말이야. 어떻게 안 이상할 수가 있냐고, 형님들, 상식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이재명이 선관위 수사한다고 하면은 국민들 의혹을 종식시키자. 왜냐면 형님들 2017년도에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명 부정선거 페이스북 검색하면 뜰 거예요. 이재명이 부정선거론자예요. 뼛속까지. 왜 이재명도 선관위에 쌓인 게 있다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완전히 진짜 공포스럽게 선관위를 조질 테니까 트럼프 형님 나 한 번 좀 살려주면 안 돼?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야. 확률이 제로는 아니에요, 형님들.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이재명은 합니다. 멸공.